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럴 때 논란이 됐을 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무식해서 당한 거예요. 이 네. 독도 문제는 항상 일본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우리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예 딱 준비된 답변이. 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렇죠.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걸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이야기를 보면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국민 감정을 생각한다면 어따 대고 지금 독도 얘기야 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건 잘했다고 박수를 받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술만 마시고 있다? 이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주 그 강력한 태도에 나가지 않더라도 말로 그거는 그 전혀 여기서 그 말할 내용도 아니고 독도는 뭐 당연히 우리 곳이니까 일본이 그냥 물러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든지 보수 쪽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온 것인데 보수나 진보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 상관이 우리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디 정부에 따라서 달랐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에 우리 영토 조항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현 정권 일각에 뉴라이트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의 어떤 학자, 대단히 유명한 학자의 책을 보면 예.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뉴라이트, 특히 친일 뉴라이트, 뉴라이트라는 거 해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친일 뉴라이트들의 이야기를 혹시나 윤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오히려 깨끗이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한일 관계도 더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친일 뉴라이트 생각은 독도를 아예 일본에 주더라도 일본하고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라고 아, 봐야 그러면 합니다. 뭐하러 독도만 줍니까? 아예 대한민국을 주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한미일을 그 하나로 한다. 그거 뭐 그 한국이 그냥 일본의 아래로 들어갔어. 그냥 그 미일 관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도대체 그러면 친일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일 합방도 잘 됐고 뭐 오히려 한일 합방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사상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신자유주의 견제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단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식민지 근대화론만 하고 그 뭐라 할까? 그때 스타르트했다라든가 한국에서 예. 많은 것이 스타르트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요, 간제징용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인권적인 부분은 완전히 그 단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친일 뉴라이트의 사상은 파쇼적인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국가만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게 그러니까 파시즘, 나치즘하고 통하는 부분들이 친일 뉴라이트 사상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변제 같은 것도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사법적인 그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 제3자 변제 아니고 현재도 내면 전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진일 뉴라이트는 판점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일 뉴라이트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자들은 같이 이 하늘 아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뭐 도착 외교라고 그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요새 그 사람들은 진짜 일본인이 아닐까? 일본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하러 여기서 살고 그냥 있는지 극적이 모르겠어요. 한국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은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그럴 의심이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친일파 자식들일 거예요. 그 되는 그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면은요.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독도 문제 얘기가 나와도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독도 홍보 예산을 줄였어요. 예. 홍보 학술 사업 예산안을 13%나 줄인 겁니다. 네네. 일본은 오히려 늘렸더라고요. 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지금 저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게 지금 동해 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막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생겨도 그냥 가만히 있고 정말 저러다가 독도 날아가는 우리 저 넘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할 정도 아닙니까? 요즘에 한 누리꾼이 이 독도 주권 수호 예산 삭감하고 독도의 날 행사도 조용히 치르고 이런 것을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독도 챌린지 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영상 그러면 한번 보고 네네. 얘기하실까요? 네. 예. 아, 영상은 없구나. 예. 그 독도 챌린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그거 쭉 그 X, 예.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독도에, 예.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에 맞춰서 여러 춤이나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바로바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예, 뭐 왜 이렇게 70% 정도 예. 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올해 20억에서 내년에 5억 3천이에요. 4분의 3이 줄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예. 줄어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정말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그러나 일본하고 부딪히고 있는 역사 문제라든가 연도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한꺼번에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본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그 한국하고 그 대립하는 부처하고요. 한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처를 나누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외무성은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부분이고 관방장관 라인은 그 이게 역사존으로 해야 된다. 예. 그 한국하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간제지역 문제, 독도 문제까지 끝까지 역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한국을 이겨먹겠다. 그리고 외무성 쪽은 그래도 의호 관계를 그 다지겠다. 이게 일본은 투트랙이에요. 근데 우리도 투트랙였잖아요. 예. 투트랙.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흐지부지 돼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트랙. 예. 바로 일본하고 그냥 관계 개선만. 그러니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좁자. 이거는 정말 그 전체성을 완전히 그 내던져버리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 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봐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독도 문제도 그렇고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다 그러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지금도 매일 그 일본 언론은 이제 관심 네, 갖고 계속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매우 그 좋게 말하면 관대하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다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완용도 이해할 만하다. 심지어 뭐 식민지 한일 합방의 근대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홍범도 장군,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신경 쓰여가지고 그 흉상도 육사에서 치운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언론이나 또는 뭐 보수가 아니더라도 일본 언론들이 한국 정부 변하고 있다, 또는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막 이런 식의 논평이나 기사 논조가 좀 보입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문제는 지지율이 좀 너무 낮다. 지금 뭐 기시다의 지지율이 더 낮아졌는데 기시다 더 낮잖아요. 예, 그러나 3월이나 4월쯤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쪽만 계속 내려간 거죠. 기시다 만난 이후에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도와주자. 예, 이거 처음이거든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을 도와주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그래서 글을 쓴 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일본 정부가 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촌리를 역임한 사람들을 이쪽에 많이 보냈어요. 예. 스가촌촌이라든가 아소촌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고위급으로 많이 이쪽에 보내고 세미나나 하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뭐 네. 스가 나와서 전 총리가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상 특히 아소는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의 그쪽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리급익하면 예. 그쪽에서도 도와주는 거다. 예, 많이 좋은 인재를 보내줬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 특히 3월, 4월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없으니까 요새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일본에 이렇게 한없이 무력하고 그러는 이유가. 물론 미국하고의 한미일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내용에서 한국의 주장을 좁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정권에 들어갔다. 그 일각에는 진짜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국가의 연구소라든가 기관의 기관장에는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라든가,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입니다. 예. 예, 한국 침략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사람이 어디 기관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일본의 사상, 일본의 네. 극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일본을 좀 좋아했다.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리고 부친한테 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때는 상당히 진일적인 제안이 대통령에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